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오늘 주식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난주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주 중반 이후 특히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장이 많이 프로그램 매물이라든가 외국인의 매도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급반전,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에 치중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장세가 2950대까지 상당히 그 3000포인트를 붕괴시켜서 불안한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요. 장세가 다시 급반전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었죠.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다시 장기 국채 금리가 1.6대로 상승해서 약간 그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우는 여전히 293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32,700대 최고치를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신기술주 관련으로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약간 그 하락한 그런 면은 있지만요. 다행인 것은 우리 국내 증시가 그동안 매도에 치중하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순매수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주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LG화학이 그 촉발한 그 2차 전지의 그 공급 또 실적 호전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수가 급히 많이 증가했다는 점, 그렇게 하면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쿠팡의 성공적인 데뷔였죠. 당초 공모가 50조 원을 훌쩍 뛰어넘고 100조 원대로 평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제 우리 국내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 새롭게 미국 시장이 됐든 우리 국내 시장이 됐든 다시 그 상장이 거론되는 그런 후보들 주식들이 나타나면서 어제 이제 그 마켓 컬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 출판사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로 기록을 했는데요. 핑크퐁 그것과 관련해서 역시 여전히 회사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뜨겁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서울, 부산 등 보궐선거 또 새롭게 그 대선 관련주의 그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다음 주 그동안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끝내고 다음 주 3월 18일 날 상장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 이제 SK 케미칼에 관련된 그 관련주들의 주가 동향, 뭐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은지 우선 쿠팡 관련주하고 지난 주말쯤 일부 쿠팡 관련주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제 아무리 또 강하게 주가가 상승이 됐다 하더라도 뉴스 효과로 인해서 뭐 당초 어느 정도 기대가 됐던 그런 차원이긴 한데요. 물류 관련주들이 고점을 기록하고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새로운 그 쿠팡 이츠라든가 또는 마켓컬리의 그 음식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 또 매매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팡 관련주 중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종목, 동방이 아무래도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그 주도주였는데 일단 그 뉴스 효과로 인해서 주가는 그 금요일 날 아침에 쿠팡이 당초 35달러에서 45달러 정도 크게 시가총액을 건 100조 원을 정도 기록하는 그런 강세 속에서 이런 종목들이 7%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장중에 10% 정도를 잠깐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이제 기대감 때문에 대개 뉴스 효과에서 시초가가 강하게 형성되고 주가가 밀릴 때 제일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주가가 이제 그 시초가를 빨리 회복하지 못할 때 이런 때 그 대략 그 뉴스 효과로 주가가 약하게 전환된 그런 신호라는 말씀을 당일 매매할 때 제가 많이 적용하는 사례들이거든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것도 1,750원을 기록하고 약 10%까지 11,050원까지 기록을 한 다음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쿠팡이 100조 원 가까운 그런 성황리에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2차 상승으로 2차 상승에서 1차 상승에 13,9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거에 비교하면 기분 같아서는 12,000원 정도 강하게 좀 찍어주지 않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초가가 흡족하지 않으면 매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시가를 곧바로 훼손하면서 주가가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기울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하면 일단 뉴스 효과로 밀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매도에 치중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어제도 많이 보여줬죠. 또 특이한 것은 그 마켓 컬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새로 그 미국 시장이 됐든 우리 국내 시장이 됐든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물류들에 대한 그 필요성은 계속해서 강조가 될 텐데도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그 주식을 그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이고요. 다소 과도한 그 주가 하락으로 월요일쯤에서는 주가가 약하면 어찌 됐든 앞으로 온라인 쇼핑 업체들한테는 그 물류 쪽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KCTC도 마찬가지죠. 물론 동방보다 훨씬 상승폭이 컸었고 19%까지 상승을 하다가 다시 또 되밀린 그런 모습들이고 좀 음봉이 크게 발생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대략 이날 저점 8,200원 선에 강한 반등 라인이 형성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월요일 날 오히려 이미 마켓 컬리 관련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종목을 보기보다는 이런 물류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KTH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죠. 다소 KTH가 그 쿠팡 플레이의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를 장점으로 해서 이번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그 시초가의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했다는 이런 측면들 대신에 가격 메리트는 또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다음 주에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켓 컬리 관련주 중에서 흥국 F&B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올라왔었는데 상당히 이게 뭐 특이한 내용이거든요. 흥국 F&B는 뭐 청량음료, 과즙이라든가 친환경 웰빙 유기농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이미 그 쿠팡이츠에도 물건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마켓 컬리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날 유독 이렇게 그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기존에도 쿠팡 관련주로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을 때 주가가 한번 반짝하고 강하게 오른 다음에 이번에 쿠팡이 상장될 때 뚜렷하게 그 주가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강한 반등이 없다가 오히려 또 다른 종목들이 쿠팡 관련주들이 하락할 때 이게 또 마켓 컬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날 상한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종목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종목 제가 하나 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월요일 날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 매매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일부 그 주도 세력들, 아까 얘기한 주도 세력들이 이 종목들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3,400만 주, 4천만 주 거래된 다음에 이튿날 음봉으로 강하게 하락시키고 또 몇 차례 3,400원대에서 그날도 의도적으로 이 종목을 많이 끌어올린 것. 특별히 이게 이제 그 쿠팡이츠라든가 또는 마켓 컬리에 뭐 다양한 그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국 F&B만 여기 뭐 특별히 여기에서 수혜를 얻는다, 이거 관련주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 차트 자체도 한번 양봉으로 크게 오른 날 고점을 찍어주고 장중에 끌어올리는 듯 하다가 음봉으로 마무리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 측면에서 월요일 날 시초가에 물론 고점에 따라 붙는 것도 그 시초가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시초가 위에서 놀면 이 종목을 단기 매매로 참여를 하시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매매할 그 자신이 있는 분들은 매매에 참여를 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초가 얼마가 붙을지는 모르지만 장중에 시초가를 하회하면서 음봉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가급적 이런 음봉 기존에 우리가 많이 관찰했던 이 장대 음봉의 출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점 좀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에도 이제 그 마켓 컬리의 그 벤처 캐피탈에 참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이 오늘 그날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이 마찬가지로 그동안 거래가 거의 없다가 이런 하루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를 수반했던 종목들 고점에 치고 나가는 그런 측면들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시초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붙는가, 그리고 시간이 가급적 빠른 시간에 시초가 위에서 시초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위에서 매매가 될 때, 그때는 단기 매매에 참여를 하되 그 시초가에 다소 과도하게 높게 붙었던 그 시초가가 주가가 훼손하기 시작되면 이게 다시 그 시초가를 극복하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매매에 공격적으로 매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요. 역시 참고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오소프트라고 하는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켓 컬리가
상장을 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러 종목들도 우리도 한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지오소프트가 오아시스 마켓을 자회사로 뒀는데 역시 또 어, 마켓 컬리가 상장을 하면 오아시스 마켓도 관심을 둬야 된다 해서 그날 거래가 많이 됐는데요. 이게 평소에 거래가 안 되던 종목들이고 고가가 이미 그날도 24,200원까지 26%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는 순식간에 또 마이너스도 기록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고점 대비 하락폭이 컸다는 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잘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그 고점 대비 장대 위로 큰 꼬리를 남기면서 양봉의 몸통이 적은데요. 이런 것들이 음봉으로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약하게 출발하면 장중에 기습으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그 흐름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쿠팡도 마찬가지고 또 마켓 컬리가 앞으로 또 어떠한 그 절차를 거쳐서 한국 시장이 됐든 미국 시장이 됐든 상장 절차를 진행할 건지 이게 이제 금방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 후보들, 네, 또 대표적으로 이제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매수도 많이 집중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KG 모빌리언스라고 하는 종목, 지난번에 이제 그 다나리 페이코인이라는 비트코인 관련주하고도 이렇게 엮이면서 다날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다소 좀 장대 음봉이 다소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주말에 그 페이코인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 기존의 고점보다는 약 10% 정도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월요일 날 아침에라도 이제 업비트 차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페이코인의 거래 시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이면 언제든지 다시 이미 그 만 원대까지 돌파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인터넷 마케팅 업체 중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받고 최근에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종목 중에 인터파크라고 하는 종목이 오히려 지금 쿠팡 상장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파크에 대해서도 이미 그 주가가 지난번 그 쿠팡 상장과 관련해서 대량 거래가 8,900만 주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장기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또 금요일 날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가격 부담에 대한 그 부담도 적고 이미 급등한 그런 차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해서 인터파크 관련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또 주 초반에 쿠팡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일부 피크를 치고 조정에 거쳤던 그런 종목들이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감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그래서 제가 시황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로블록스도 지금 인기리에 미국에서 상장이 된 다음에 그 신고가를 내면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캐시우드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로블록스를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위지웍 스튜디오, 이 종목도 12% 정도 금요일 날 반등을 했다가 주가가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향후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이런 온라인 쇼핑 이런 쪽에 못지않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된 인터넷 그 놀이 공간에 SNS와 그 게임 이런 것들이 잘 결부된 그런 종목들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점. 위지웍 스튜디오하고 M게임 관련주들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관련주로 많이 관심이 모여지고 있고요. 또 CMS 에듀도 그 유니티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메타버스의 그 기술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과 그 협업 관계를 맺었다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여하튼 그 지난 주말 그 이후에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동안 매도로 치중하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반도체와 2차전지 배터리가 세계적인 그 수요와 맞물려서 한국 업체들의 그 실적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지금 개인들만 외롭게 매수에 참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물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또 매수 주체가 또 기관도 보면 지금 연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주식을 과도하게 많이 판다. 그 한국에 대한 비중을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견해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또 기관도 순매수로 나설 경우에 그동안 제일 그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매수 주체들의 원활한 손바뀜 양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볼 때 향후 증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말 다음 주 증시와 견본해서 관심 종목 설명을 해드렸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